출고 2주 만에 이거 폭탄 맞았어요. 돈 폭탄이면 좋았을 텐데 이 폭탄이어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또 뭐가예요? 예상하지 못한 폭탄을 2주 만에 맞았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다른 운전자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영상 함께 뭐지? 보시죠. 자, 국도 1차로를 달리는 운전자. 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뭔가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바로 이거 하늘에서 눈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뭐야, 정말 이거? 시야가 아예 가려져서 하마터면 무서워.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저 거 보세요. 위에서 쏟아진 겁니다. 쌓여있던 눈이 쏟아졌나 보다. 이 눈이 어디서 온 근데 출처가 있을 텐데. 그 위에 도로에서 어떻게 쏟아졌는데. 저기 차가 지나가면서 보이네. 저게 제설차였다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출고된 지 2주밖에 안 된 차잖아. 그거 너무 억울하죠. 눈폭탄이면 운전자 마음이 찢어지죠, 진짜. 그렇습니다. 저 위에서 저쪽이네, 저 떨어지는데 화면. 맞습니다. 네.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요. 네. 자, 이게 이 사고로 운전자의 차 전면이나 후면 유리를 포함한 윗부분 전체가 순식간에 눈으로 뒤덮였고요. 보니까지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번 사고로 운전자 정말 2주 만에 뽑은 차인데 속상함 느꼈겠죠. 다음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보를 했고요. 제설 작업을 할 때 정말 그 아까 위에 지나가는 거 보셨죠? 네. 지나간다면 반드시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 주의해주길 바란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저렇게 될 줄 누가 근데 알았어. 저거 위에서 제설 작업하던 차도 저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저건 진짜 내려가다가 그냥 가다가 날벼락이네. 네. 진짜, 뭐 맞아. 제설차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는 네.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제설차뿐만 아니라 구급차, 소방차가 과속을 하거나 막 신호 위반해서 막 가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그건 다 이해하잖아요. 네. 위급한 상황이니까 다 이해하는데 이 제설 차량도 긴급 차량에 분류됩니다. 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다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긴급차도 이 신호를 이제 준수한다든지 아니 교통 이 법규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는 없지만 이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설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물을 수 근데 있군요. 그거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되겠어요. 저 겨울에 어떤 사고, 나는 그냥 눈 때문에 미끄럼 사고 정도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중도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도로에서 이런 조심해야겠다. 위에서는 밑으로 쏟아질 그렇죠. 우리 그렇네요. 비 많이 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쪽에서 쫙 튀기면 어떤 데는 안 보여요. 택시 기다리고 다 있다가 가리죠. 고인물에 화해하고 맞아, 옷 맞아. 다 젖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야, 이런 게 있네. 네. 자, 다음 영상은요? 네, 끝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리어카는 차일까요? 보행자일까요? 입니다. 하잖아, 가. 미역한데 그래요. 그러게요. 골목이나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 카를 모시는 분들, 이분들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순수레가 차로 취급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보행자로 취급을 받을지 영상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골목길을 주행하는 운전자, 골목길을 잘 주행하고 있는데 저쪽 이제 횡단보도 근처에 와서 저렇게 리어카를 만나게 됩니다. 네. 자, 운전자가 좀 서면 되는데 잠깐 아유.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저렇게 리어카 운전자, 노인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운전자 잠시 기다렸다가 지나가도 될 뻔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 차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 차에 차에 저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노인이 좀 놀라서 이렇게 아하. 넘어진 건데요. 저기 횡단보도 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횡단보도 위에서 네. 벌어진 사고잖아요. 경찰이 손수레를 끌고 오다 넘어진 노인을 그래서 보행자로 봤습니다. 보행자로 봤고요. 이번 사고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운전자가 좁은 골목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는 노인이 그냥 넘어진 사고인데 이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보는 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소연을 한 거죠. 네, 이 손수레를 차로 판단해야 할지 혹은 보행자로 판단해야 그러네요. 될지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차가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걸 통칭해서 vehicle이라고 합니다. SUV가 이제 vehicle의 준말이거든요. V가. 네. 근데 리어카는 사실 vehicle이라고 안 봐요. 이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도로교통법에는 1m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손수레의 폭이 1m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자동차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로 보고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이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보행자에 준해서 주의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도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를 주행할 때도 항상 이 보행자다 생각하시고 주의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 손수레 끄시는 분들 보면 보행 그 도로로 가기에는 너무 좁아 보이고 차 도로 가기엔 또 너무 불안해, 위험해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도로교통법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같은 보행 보조용 의자차까지만 보행자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노약자용 보행기, 또 어린아이용 놀이기구,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폭이 좁은 동력이 없는 손수레까지 다 보행자에 이제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차마인데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게 된다면 이것도 보행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행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기존에는 뭐 주택가 이면도로나 뭐 골목길처럼 이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먼저 차를 조심해서 가장자리로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는요 보도와 차도 구별 없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